카자흐스탄은 30대 부자 안에 고려인이 5분입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좀 상쾌하고 시원하고 사내답고 그런 분위기로 안내하겠습니다. 탐험인과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석화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알타이,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앙 유라시아 갈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박석화 선생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랑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분인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제가 벌써 22년 차가 됩니다. 22년째. 네. 그래서 저 역시 여러 이유로 카자흐스탄에 사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실크로드를 동경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 네. 실크레드 전 노선을 제 발로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실제 그걸 하고 계시죠? 네,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 과정을 걸었지는 못했지만 육로로 차량을 이용했다든지 기차를 탔든지 해서 전 과정을 다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의 그 시안을 출발한 실크로드의 첫 기착지가 우리가 익히 배워온 천산북로의 첫 기착지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입니다. 네. 그곳에 산 지가 22년 차입니다. 알마티에 있으면 늘 천산북지 그렇죠. 설산이 보이잖아요. 네네. 알마티에서 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천산을 그쪽이 제일 높은 곳이 달가르봉이라고 4,990. 달가루. 네, 달가르봉. 가루는 무슨 뜻인가요? 달가르라는 그 이름입니다. 달가루. 네, 그래서 그 쪽이 평평한 봉인데 우리가 일본 침블락으로 알고 있지만, 네, 침블락. 네, 침블락은 3,200고지가 되는 곳이고 우리가 이제 그 4,000m가 넘는 연봉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이 달가르봉입니다. 네. 그곳이 4,995. 그래서 그것을 늘 집에서 보고 제 집에서 바로 보이는 그런 곳에 제가 살고 있으면서 어쩌다 보니까 벌써 22년을 살고 있습니다. 22년. 정말 긴 세월이네요. 그 당시 때 그 지역으로 가셨다면 한국서는 거의 선구적인 게 되겠죠. 저도 그런 줄 알고 갔었습니다. 네. 생각 보니까 가보니까 벌써 소련이 열리자마자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91년도에. 네네. 92년도죠. 92년도. 92년도, 3년도에서 오신 분들이 저보다 앞에 오신 분이 한 150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대개는 비즈니스맨보다는 선교사님들이 좀 많으셨고 네. 몇 분의 비즈니스맨들이 계셨죠. 그런 곳에 제가 98년도에 그곳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려인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이제 97년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였었는데 네. 그때 당시는 수도를 옮긴 지금은 누르술탄, 그 당시는 아스타나로 수도를 옮겼죠. 네. 그리고 그쪽에서 남서쪽으로 1200km 떨어진 곳에 크질로다라는 곳에 우리 고려인들의 본고지 같은 크질로드. 네, 1937년도에 강제 이주를 당해서 네. 가장 많이 우리 고려인들이 떨어진 곳이 3군데인데 네. 크질로다가 일종의 본부 같은. 첫 번째 거기입니까? 아니, 인호는 타시켄트가 맞습니다. 타시켄트.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네. 그런데 그 크질로다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고려인 본부도 있었고 네. 고려극장, 그다음에 고려사범대학, 신문도 레닌기치 신문도 거기서 네. 발행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질로다,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의 그 우슈토베, 그렇게 3군데로 돼 있지만 그곳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 크질로다에 있었습니다. 네. 저는 바로 크질로다로 내려갔죠. 네. 98년도에. 98년도에. 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고려인들과 같이 그분들의 삶,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봤죠. 그리고 일도 좀 있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갔다가 네. 도대체 고려인들의 그 삶이 눈에 밟히고 우리가 같이 살 길이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99년도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만. 사실은 오늘 탐험인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박석화 선생님의 탐험적 인생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듣고 싶었는데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워낙 선사 시대부터 우리의 연관이 돼 있어서 점점 깊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네. 1937년도부터 시작된 코리안 그렇죠. 디아스포라 문제를 예,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제가 질문해 드리게 되면 우리 역사 연관성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좀 경력 본인의 인생 역정을 좀 더 짧게 일단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질문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알마트에 정착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낯선 곳이고 네. 당장 이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인가는 해야 되겠고 사실은 할 일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뭐 그 여러 가지를 비춰서 생각해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라면 참 좋겠다. 네. 한인 민박을 하고 그래서 한인 민박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래서 꽤 큰 규모의 한인 민박을 차려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최초는 저보다 앞에 한 6개월 먼저 시작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네. 지금은 최고 오래된 최대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럼 먼저 네.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 예. 아, 이거 선전해야 되나요? 그럼요, 당연히. 한우리 게스트하우스라고. 한우리 네네. 한우리 게스트하우스. 중앙아시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십니다. 그렇죠. 저도 물론 갔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죠. 그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다 보면 일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손님 모시고 그러려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여건이 다 갖추어지는 데다가 저 자신이 실크로드를 동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네. 그걸 꼭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손님들과 같이 여행을 시작한 게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오래돼서 그렇죠. 아마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전 중앙아시아 4개국을 자기 차로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중앙아시아 4개국 중에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시간 내 제약이 있으니까 대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낸다면 카자흐스탄을 출발해서 천산 한 바퀴 돌아오는 이스크로스를 포함하고 또 키르기스탄의 아름다운 산을 알티나라샨에서 알라골 호수로 올라가는 3,900 정도를 갔다 오는 그런 산서부터 또 정말 밤하늘이 아름다운 송크로스까지 네, 송쿨. 바다 같은 해발 1,700m 이스크로스를 즐기는 네, 송쿨. 그렇게 해서 이스쿨. 한 일주일 정도 돌아오는 그다음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똘갓 패스 뭐 교수님께 똘가베스. 네. 예 우리가 네. 이제 역사적인 지역을 말씀드리면 뭐 너무너무 네. 똘갓 패스 가는 길에 있는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는 유목민이다 보니까 네. 이들이 주거 흔적이라든가 네. 유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똘갓 패스에 가면 네. 이 옛날 까라반사라이 네. 그래서 카라반사라이. 네네. 타시라밭이라는 돌로 만든 건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들어가서 그런 곳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면서 보는 눈 덮인 설산이라든가 정말 기가 막힌 야생화 네. 이런 걸 야생으로 보시기 때문에 뭐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진짜 꽃이 막 피는 시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밑에서부터 피기 시작하죠. 우리 그때 같이 가기도 했고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저는 그 당시 때 꽃평선이란 말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 충분히 가능. 수십 킬로미터가 가는 네. 거더라고요. 네. 제가 잠깐 인터셉트하겠습니다. 우리 박석화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간 적이 있는데요. 알마티에서 이스쿨로 넘어가는 길에 보니까 양귀비들, 네, 개 야생 양귀비들이 있는데 그게 수십 킬로미터 펼쳐지더라고요. 네, 그게 몇 곳이라고 우선 그러는데 네. 그렇죠. 수십 킬로 되는 곳이 여러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네. 아마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네. 상상조차도 못합니다. 참, 우리 너무 좁게 살았어요. 그렇죠. 예. 계속하세요. 예.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둘러보는 사람들은 첫째 뭐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기야 대한민국이 최고죠. 그렇죠. 물론 일본도 그러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슴 탁 트이고 좀 거칠지만 규모 크고 네. 자연 그대로의 것을 보시려면 네. 중앙아시아 오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유장하고 감동적이고. 네. 가슴이 왠지 묻혀있던 그 모든 앙금이 한꺼번에 샥 내려가는 듯한 그런 것을 저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5월 8일 날 돌아가는 표를 끌어갖고 왔는데 네. 5월 달에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쪽에 코로나가 이제 한참 심하게 성행할 때거든요. 네.
그럼 또 다른 코스가 있습니까? 그럼요. 네. 어떤 코스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사실은 카자흐스탄보다도 키르기스탄보다도 우즈베키스탄이죠. 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가 꿈에 그리는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네. 길이라고 할 수 있고 천산 남북로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아라레를 지나서 카스피를 지나서 저쪽 카프카스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터키 쪽으로 네. 들어가가지고 카프카스 산맥이죠. 그렇죠. 네. 카프카스 삼국 아니면 산맥 네.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수님께서도 물론 네. 현대에서 그때 같이 하던 경상북도와 같이 하는 네. 실크로드 탐험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쪽 길을 통하면 모든 육로가 다 통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실크로드를 완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네. 실크로드를 완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길들이 사마르. 우즈베키스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이제 그 총령 중국의 카시카라에서부터 카시카루. 들어가 예예 다시쿠르간을 지나서 네. 파키스탄 넘어와서 네. 지나가면서 이 세계의 지붕이라 하는 파미르고를 지나서 길기스로 넘어가는 그 길. 네. 또 하나는 파미르를 통해서 타직스탄의 가장 넓은 파미르고 있고 가장 높은 산들이 많은 그곳을 통해서 파미르 하이웨이를 통해서 지나가는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지나가는 지금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못 들어가서 그 참 강 이름이 뭐죠? 건트 강인가? 아프가니스탄이랑 타지키스탄 사이로는 그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흘러가는 강입니다. 예 급하게도 와칸 와칸. 와칸주랑 와칸벨리 와칸주랑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그 강을 지날 때 제가 요즘에는 저희 손님들이랑 1년에 2번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가는군요. 그럼요. 네. 모든 중앙아시아 여행 얘기를 하다가 파미르 파미르로 다 얘기를 꽂혀요. 네, 사람들이 다 파미르 그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네. 저는 동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파미르 여행은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고산이 적응되신 분들이 네. 가셔야만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 근무하시는 지상사협의 분들이 마침 같이 가자 해서 갔었는데 9명 가서 네. 3,700에서 자야 되는데 3,900에서 한 번 자서 네. 9명 중 7명이 고산이 고산병? 왔습니다. 그렇게 심한가? 그 아마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분들 자기들 중앙아시아에 계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타시켄트가 아시다시피 해발 300 조금 넘는 지역이다 그렇죠. 보니까 알마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 800, 900에 계시는데 네. 키르기스탄 뷰슈켓 있는 분들도 그런데 네. 거기 조금 지대가 좀 낮아서 무르갑에서 주무셨습니까? 무르갑 전내에서 잤기 때문에 그런데 무르갑은 3,700이거든요. 3,700. 네네. 무르갑보다 더 높은데 잘 때가 있나요? 네네. 거기 한 2시간 전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그 일정이 한국 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 날씨만 생각하시고 지금도 가능하시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4,665를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개를 넘으려고 생각하면 지금도 그곳은 눈이 안 녹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완주를 하실 수 못하기 때문에 5월 중순은 넘어야 네. 그때 다닐 수 있고 그 대신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쪽으로 오신다면 가장 따뜻한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니까 네. 따뜻하다는 표현보다는 더운 나라라는 표현이 더 맞고 우즈베키스탄을 오셔서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돌아서 마지막으로 가신다면 네. 아마도 한 3주 정도 뒤에 가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출발하시면 되는데 이 코로나 그렇죠.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저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국경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직은 아니요. 조금 근데 박석환 선생님께 말씀을 잘하세요. 나는 이거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그렇게 말씀 잘하시지 몰랐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네. 보니까 말씀도 전문적으로 잘하세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관계된 이야기를 사실 좀 많이 하죠.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알게 모르게 저 사이 네. 신도 상대방에게 어떤 그 흥미를 드리려면 네. 나름대로 각색이 되지 않으신가. 근데 박석환 선생님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여러분이 대충 감을 잡겠지만 가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많은 곳을 다녔지만 파미르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니까 네. 대단히 참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들을 저는 이제 유라시아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유라시아 그중에서도 핵이 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많이 다니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사마르칸트 공립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역사과 교수로. 자, 계속해 주시죠. 두 번째 말씀하셨고 또 다른 네. 코스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코스를 이야기한다면